네, 요번 업데이트 사항 중에 이제 다이나모 이외에 이제 그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이제 중력식 관망 해석 툴인데요. 해석 방식은 이제 미 공병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핵 22 이제 그 스탠다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기존의 11-3D는 이제 SSA 말고 11-3D 내에 이제 하이드로플로우 스톰 소어 이제 익스텐션이라는 우수 해석 툴이 있었는데, 그게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요거를 쓰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시고 사용이 이렇게 조금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유저 활용 면에서 익스텐션은 그대로 살아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력식 관망에 대해서 그냥 모델하고 동시에 보면서 좀 원활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툴이 좀 추가로 생겼다라고, 유저 활용 면에서 좀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툴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모델링과 동시에 이제 관망 규격 이런 것들 이제 정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모델링을 좀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석 방식이 핵 22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국내에서 많이 활용하는 해석 방식하고는 약간 좀 상이하죠. 그래서 활용 면에서 사실 뭐 크게 좋아진 걸 모르겠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뭐 아무래도 뭐 하디크로스나 아니면 하진 윌리엄스 씨고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툴의 장점이 단순히 해석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직접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해석 기능이 있지만 사실 이 툴 안에서 네트워크별 관망 재원을 전체적으로 좀 테이블로 쫙 일괄적으로 놓고 핸들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제 관망 자체를 갖다가 전체 네트워크를 놓고 뭐 엘리베이션이나 아니면 관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9 버전인데요. 물론 이제 네트워크 내 관망 지원 핸들링은 사실 이제 네트워크 편집 도구의 관망 뷰에서 가능은 했었어요.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인데 가능을 했었는데, 이게 활용을 해보시면은 재원을 하나 바꿀 때마다 로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 로딩도 굉장히 길고, 이제 이렇게 로딩이 길어지는 와중에 프로그램이 좀 셧다운되고 이런 모델링 오류들이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모델 관망에 대한 그 재원을 핸들링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 파이프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구조물 특성 창에 들어가서 재원을 바꾸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뭐 로딩이나 셧다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 객체마다 관 하나마다 구조물 하나마다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세팅을 바꾸는데, 뭐 정단 계획이나 이런 것들 바꾸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하나의 객체 관을 변경을 할 때 나머지 객체들하고 연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없죠.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 버전에서는 요 중력식 관망 분석 툴, 물론 분석 툴이긴 하지만 이 전체 테이블, 지금 보시는 이 그 중력식 관망 분석 툴의 가운데 보시는 요 테이블 리스트가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전체 파이프하고 구조물 리스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관 재원이라든가 뭐 n 값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량이라든가 이것도 다 수정이 가능하고요. 뭐 로딩도 거의 없고 다중 수정도 가능한데, 또 하나 이 툴이 좋은 게, 요 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 워크스페이스를 클릭을 하면은 모델링 객체를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뒤쪽에 영상에서 보시게 될 테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 테이블 띄워놓고 뭐 재원 수정하시고 필요하시면은 화면 그 시빌 3D 직접 모델링 화면에서 모델 조금 수정하셔서 다시 보시고, 이런 식으로 다중 편집이 다중 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관망 수정 쪽인 면에서만 봐도 굉장히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이제 어쨌든 해석 툴이니까요. 해석 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뭐 전체 테이블에서 관망 재원이나 뭐 n값, 유량 설정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네,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참조 지표면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 구조물의 종류도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은 IDF 파일을 강화도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세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단에서 나중에 이제 그 재원을 바꾸면은 바뀐 재원을 이제 다시 새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뒤쪽에 영상에 나올 텐데, 이제 그럴 때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이런 것들을 세팅해주는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IDF 커브를 가져오는 거는 가능한데 이 툴 자체에서는 재원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호 강도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하고 만약에 물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강호 강도는 있는데 이게 이제 직접 사용하시는 강호 강도는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럼 이걸 어디서 수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SSA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기서는 수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SSA상에서 이제 그 강화강도를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있고 그 안에서 해석을 돌릴 수는 있는데 그 IDF 파일을 빼가지고 11.3D로 가져올 수 있는 고 이제 데이터 호환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석 탭에 우수 실행 여기 이제 기존의 11.3D 내에 원래 들어가 있는 하이드로플로우 스톰 소어 익스텐션 안에서 설정을 하고 익스포트를 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시면은 이런 화면이 생기는데 거기서 이제 IDF에 대한 그 아이콘을 누르시고 그 안에서 IDF 테이블 뭐 그래프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은 IDF 확장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보여드린 그 중력식 컴마 해석 툴 거기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해석은 아니고 요거 이제 그 관망 구조물에 대한 특성 창인데요. 이제 대부분 뭐 영문판 아니고 한글 버전 활용을 하시잖아요. 보시게 되면 이제 구조물 유형을 세팅을 할 때 뭐 기본적으로 매놀로 많이 하게 되지만 보시면은 이제 뭐 유인망, 연성 유입구, 뭐 조합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어 처음에 이제 한글만 보고 이제 이게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애매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인망 같은 경우는 그레이트 인넷, 연성 유입구 같은 경우는 커브 인넷, 배수구는 아웃폴, 그리고 매놀은 뭐 매놀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요거는 좀 그 팁으로 참조하시라고 이게 사실 영문 버전을 쓰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영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한눈에 아 이게 뭐구나 아실 텐데 이제 한글로 이제 컨버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애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추가로 장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영상이고요. 관망을 갖다가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툴을 들어가셔서 테이블 하러 보실 텐데, 지금 오른쪽에 종단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 종단상에 이제 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관저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테이블화 되어 있는데, 이 이제 중력식 관망 분석 테이블에서 재원을 바꾸면은 그 재원이 종단면도에도 지금 같이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뀌고 뭐 관경도 바꾸게 되면은 관경도 따라서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상에서 이 관이 어떤 관인지 좀 바로 셀렉을 하거나 주민을 해서 보고 싶다 할 때도 이제 테이블상에서 우클릭해서 줌 대상 하면은 11 3D 화면에서 걔를 줌으로 이렇게 당겨준 거 조금 전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정하는 가능한 거 전부 지금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가오 강도를 세팅해서 가져올 수 있고 설정을 한 다음에 이게 사실 분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팅해 놓은 관이 오케이인지 엔진지를 단순히 파악하는 의미에서의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관경을 여기서 바꿔줍니다. 이제 이 정도 관이 돼야지 오케이다라고 관을 갖다가 이제 11 내에서 이제 자동 해석을 해준 다음에 이 관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표기를 해주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보시는 창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종단이라는 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사실 지금은 관경의 차이가 없어지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크기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다른 관경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계획한 관이 해석을 해보니 이제 600관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00이다 그러면은 1000관이 이렇게 새로 그려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아예 모델링을 하면서 분석을 해서 관경 자체를 바꿔서 이제 모델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랑 두 번째는 단순히 이제 해석상에서만 이 관이 오케이다, NG다, 얼마짜리를 써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두 가지로 해석 쪽은 활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영상이 바로 그 익스텐션에서 네, 가온 강도를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IDF 파일로 뺀 거죠.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력식 관망 툴에서
그렇게 수정한 강화강도를 가져오니까는 수정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60분장이 빵으로 나온 거는 익스텐션에서 제가 그 수치를 입력하는 걸 그냥 깜빡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익스텐션에서 그 셋업하신 그 강화 강도 수치를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텍스트를 몇 개 적어놨는데 가끔 이제 유역 관망 자체가 리스트에 표기가 안 되거나 표기돼가지고 이거를 가져왔는데 관이 예를 들면 뭐 10개인데 10개가 아니고 뭐 한 5개, 6개만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원인을 제가 따져보니까는 그 관하고 관 사이에 이제 매너를 연결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리스트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그냥 이거를 관 하나로 그냥 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임의로라도 뭐 매놀이나 이런 것들을 부착하시고 진행하시면 일단 해석은 다 됩니다. 이건 좀 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